글로벌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는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또 상승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나스닥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들이 이렇게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주요 글로벌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은 1.6%였는데 이걸 마이너스 5.2%로 대폭 낮춘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게 1961년도였는데 이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거고 2달 전에 IMF에서 이런 수치를 공개했는데 이보다 더 암울한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전 세계 국가들이 역성장할 것으로 예측한 상황이고요. 한국의 성장률은 별도로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마이너스 1.2%로 제시가 됐는데요. 1998년 아시아 외환 위기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살펴보시죠. 다음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구르 인권 정책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뉴욕 타임즈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는 이슬람 소수 민족에 대해서 인권, 민권 이런 부분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이고요. 중국을 이 정책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카드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달 미국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이후에 발효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앞둔 시점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 당국은 이 법안이 상당히 악의적이고 미국과 중국에 악영향을 미칠 요소다라고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이슈도 전해드립니다.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유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오늘은 다시 하락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지난 주말에 러시아를 포함해서 오펙 플러스가 감산 합의가 있었지만 오히려 970만 배럴의 감산을 내달까지 이어가기로 합의를 하긴 했지만 자발적으로 할당량보다 추가 감산해왔던 걸프의 3개 국가가 이것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이것이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WTI와 브렌트유가 각각 3%대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반면에 금 가격은 1.3% 정도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굉장히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은 바로 테슬라입니다. 자, 테슬라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900달러를 돌파를 해서 무려 949달러 92센트의 거래를 마치면서 오늘 7%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기존의 사상 최고가가 지난 2월 19일이었습니다. 그때 917달러 42센트를 기록했는데 오늘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은 950달러 선을 육박하고 있고요. 이제 1000달러도 얼마 남지 않았다. 테슬라에 대한 평가, 긍정적인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주가는 1년 전만 해도 200달러대에 불과했습니다. 1년 사이에 무려 354%의 주가가 뛰어오른 상황이고요. 올해 들어서만 해도 벌써 122%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세,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웨드부시는 이렇게 테슬라를 평가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나온 업계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 3가 중국에서 강력한 수요를 회복했다. 이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테슬라 주가의 강세의 핵심이다라는 평가가 이어졌고요. 자, 이외에도 오늘 뉴욕 증시에서 여러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보잉도 오늘 주가가 12%나 또다시 급등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보잉뿐만 아니라 다른 여행 관련주들도 뉴욕 증시에서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위험이 있지만 또 다른 코로나19의 파동이 없다면 이제 보잉과 같은 여행 관련 종목들은 최악은 거의 다 가격에 반영이 됐다. 이러면서 보잉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자 매력이 있는 곳이다라는 평가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지는 굿모닝 2부 안녕하세요. 저는 김호수 이지혜입니다. 네. 자, 간밤에 뉴욕 증시가 또 강하게 흘러가는 모습이었고 또 여기에다가 우리 시장에서는
환율도 안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 시장이 지난주에는 계속 과속만 하는 것 같았는데 조금씩 속도 조절을 하면서 견조하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삼성 이야기 많이 주시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악은 면한 상황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그 구속 영장 이런 부분이 청구됐었지만 기각이 된 상황으로 불구속 재판에 따른 이 당위성 이걸 반할 만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고강도 수사는 이어질 거로 예상돼서 긴장의 끈은 놓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지 않으면서 일단 삼성은 불확실성이라든지 좀 우려감들을 불식시킬 수 있고 또 오늘 주가가 반등해줄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되는데요. 네. 자,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지만 사실 오늘 새벽에 또다시 북한 쪽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김여정이 남북 정상 한라인을 포함해서 모든 연락 수단을 끊겠다. 오늘 12시부로 남북 관계가 다시 적대적인 상황으로 될 것이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좀 부담 주고 있어요. 남한과 북한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이 남북한의 군사 합의를 파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남 군사 도발의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고 있어서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데요. 개장 이후에 대북 관련주와 방산주의 엇갈린 흐름을 예상해 보는데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역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과연 오늘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저희가 개장 상황 자세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굿모닝 2부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출발해 볼까요? 굿모닝 앤 굿모닝 시작합니다. 네, 종목 챔피언 시간입니다. 챔피언이 될 수 있는 시장 전략 오늘도 든든히 챙겨드리겠습니다. 김영구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구호를 외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개굴개굴. 네. 팍팍! 네,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우리 시장이 어제 그래도 7거래 연속 상승했고 코스닥 시장도 1년 1개월 만에 고점을 향해 가는 흐름들이 있었고 뉴욕 증시도 상승을 했어요. 다만 이제 북한 관련주의 우려감 있는 상황인데 자, 화요일 시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은 아직 뭐 시장은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뭐 꺾이지 않는 시장에서 따라가기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대비를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유동성이 힘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그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꼭 불확실성에 대한 걸 체크하자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강구강 우리나라의 가장 그 리스크는 가장 큰 게 지정학적 리스크인데요. 어제 또 이제 새벽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이슈가 될 수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고. 그다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방산주하고 대북 협력주들 완전 그 냉탕 온탕을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그 번드메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매번 일어났던 일들이라 뭐 크게 뭐 시장에 뭐 지정적 리스크가 뭐 이렇게 발달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아직까지 유동의 힘이 좀 더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우존스부터 한번 글로벌 증시 보고 국내 전략 또 짜고요. 종목 AS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는 세요. 예, 좀 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위쪽으로 밀어버리는 힘이 되게 강하거든요. 뭐 얘기를 했다시피 너무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지금도 그렇고 아직 끝나지 않은 힘이 벌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5일선이 벌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느긋이 저번에 얘기했듯이 8대2 법칙, 파레토 법칙이 아니라 현금 8, 그다음에 종목 2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간달 우리는 꼭 미연에 준비 6월 달 말, 7월 달, 8월 달, 9월 하반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전략을 짜면 될 것 같고요. 안 사면 본전이거든요. 그죠? 보험은 현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스닥도 신고가를 깼는데요. 이 거래가 좀 붙어있는 자리라 10자리 위쪽으로 한 번 더 오버슈팅은 나왔지만 조만간에 조정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요. 잘 지켜보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고 S&P도 마찬가지예요. S&P를 3천 봤는데 3천보다는 더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측은 틀린 것 같고요. 예, 틀린 것 같고 그래도 우리가 지금 현 시간에는 뭐 S&P 3천 정도 내다봤는데 좀 더 오버슈팅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버슈팅 자리고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냐? 아까 얘기했지만 6월 이번 주가 변곡점 같아요. 그러니까 6월 19일에 미국은 만기가 들어가거든요. 우리는 이번 주가 만기고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준비해야 할 때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더 늘렸잖아요. 그래서 8대2로 가는 법칙은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펀드 쪽으로 보는 게 나아요. 베트남 펀드도 역시 마찬가지고 베트남 펀드 제가 얘기한 후에 많이 올라왔어요. 한번 잘 체크해 보신 분이나 가입하신 분들은 좀 많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간접 투자에 눈을 또 써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환율단은 이제 저점대예요. 환율단은 다시 한번 리바운드 할 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이 환율이 떨어져도 들어오지 않잖아요. 환율단은 조금 더 떨어져야 되는데 좀 더 추이를 지켜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위안화도 마찬가지예요. 위안화는 우리나라와 환율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니까요. 이게 잘 체크해서 아직까지는 위안화도 7 위안화까지는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밑으로 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글로벌 증신 미국 시장에 이슈가 됐던 테슬라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신고가를 깼죠. 우리 회사 주가가 너무 비싸요라고 CEO가 얘기를 했어도 나는 상관없어. 싼 거 같으니까 더 살 거야. 이게 바로 유동의 힘인데요. 결국은 나중에 되면 이 펀드멘털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동의 힘은 언제까지 이렇게 발휘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전에 힘을 다 쏟고 나머지는 빠지는 그런 전략을 우리가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애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빅테크 기업들은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기 신고가로 왔고 그다음 애플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인텔, 넷플릭스, 그다음에 아마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보고요. 고점에 왔어요. 여기도 머리대 왔고요. 끌어당기는 힘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다 글로벌 중에 특히 미국 주식은 고점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예, 고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3천장을 만들었고 여기도 고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도 레벨업 되기보다는 한 번 더 좀 크게 한 번 더 조정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요. 천천히 바라보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고 달러 인덱스 화폐 달러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저 밑에까지는 95까지는 떨어지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가는 또 떨어졌잖아요. 유가는 40달러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40달러 똥 맞고 음봉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3.4% 정도 떨어졌고요. 앞으로 좀 더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가는 이제 쉬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40달러까지 맞고 음봉 나오고 감산의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이제 커지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녹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지수를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야간 지금 선물 한번 좀 보고요. 나스닥 선물하고 그다음에 S&P 선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선물은 지금 플러스 2포인트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P도 마찬가지. S&P는 마이너스 2포인트 약보합에 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일 한번 보도록. 오일은 0.33 강보합에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봐야 될 거는 빅스 지수는 바닥까지 떨어져 있어요. 빅스 지수, 공포지수는 저 바닥에 떨어져서 양봉 두 개 나왔는데요. 여기가 저점일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빅스 지수를 제가 아침에 챙겨서 드리면 위쪽으로 툭 튀어올릴 때 주가가 조정을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오늘 양봉을 만들면 백허거든요. 이적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이적은 이쪽에서 추세를 전환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적 포인트를 잘 보면서 이제 빅스 지수가 이제 저점을 잡고 이제 조정의 비비를 이쪽에서 시작되는지를 잘 체크해 봐야 돼요. 내일 또 제가 잘 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우리가 체크를 하는 그런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국내는 어제 음봉을 마련했어요. 고점에 음봉이거든요. 국내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기서는 좀 버거운 자리예요. 그래서 이번 주 수목금 만기 변곡점이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내일도 역시 마찬가지고 목요일 변곡점 이후로 주가는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제도 마찬가지로 기관이 또 매수했던 물량을 어제 내던지고 개인이 사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똑같이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개인이 사면 기관이 내던지고 개인이 안 사면 기관이 사서 개인을 사게끔 유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선물단에서 외국인들은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물단에서 현물은 팔았지만 해지용으로 선물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만기가 되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만기 이후의 변화들이 어떻게 될 건지를 보고요. 너무 무리하게 따라가는 전략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가면 최악이 돼 있어요. 체하면 약을 먹어야 되고 또 고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미연에 대비하자는 얘기예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가서 좀 소외된 것 같아요. 떨어지면 소외 안 됐다는 좀 느낌이 들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는 시청자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은 언제든지 살 수 있거든요. 굳이 오늘 안 사더라도 내일 살 수 있고 한 달 후에도 살 거. 그래서 주식 격언 중에 쉬는 것도 매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다 차관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보다는 거래소 쪽으로 좀 돌았는데요. 코스닥은 어느새 750까지 와 있어요. 여기가 또 매물대거든요. 좀 강력한 매물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강하게 들어오는 건 매기가 붙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매기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개인들의 매매냐 아니면 기관도 외국인들의 매매냐라고 했을 때 개인들의 매매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도 이번에 소목금 변곡점이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보니까요. 잘 착안해서 현금 보유를 좀 더 많이 하는 전략을 쓰면 돼요. 종목은 20%만 가져가고 20%는 저희가 추천했던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모레퍼시픽 보도록 할게요. 추천 AS 들어가야죠. 어제도 아모레퍼시픽가 바닥을 찍고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목표까지는 19만 원 위쪽으로 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떨어져서 속상해요라고 했는데 어느새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은 좀 느긋한 종목을 드려요. 빠른 종목은 잘 안 해드려요. 왜 그러냐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대응을 못해요. 그래서 시간을 주고 시장이 빠지더라도 조정이 들어와도 버틸 수 있는 종목으로만 갖고 오니까요. 느긋히 보면 수익률이 답보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추천드렸던 GS건설 보도록 할게요. 자, 5일선 타고 있어요. 21선 어제 잠깐 밀렸다가 5일선 타고 있죠. 위쪽으로 틀어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35,000원 드렸는데요. 요 라인까지는 좀 느긋하게 들고 가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아스템을 추천을 드렸고요. 5일선 싹 살아있어요. 조만간에 레벨업이 돼요. 그래서 19,000원 위에 매도하면 돼요. 19,000원에서 2만 원 사이에 온다 그러면 매도하셔서 수익을 챙기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왜 넓게 잡아드리냐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없기에 미리 매도가를 잡아주는 거라 그 안에 오면 잘 매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넷 5일선 타고 있어요. 이 종목도 느긋하게 꺾어 들어가는 자리예요. 개인들 짐 빼놓는 자리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세력이 가장 매집을 잘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 영향을 덜 주는 종목이에요. 시장에 조정이 들어와도 위쪽으로 강하게 쓸 수 있어요. 그때 5,500원에서 6,000원 사이에 매도하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조만간에 움직일 것 같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도 이 종목들 잘 관심 있게 보고 다른 거 사지 마세요. 종목 준다고 다 사지 말고요. 이렇게 AS를 매일같이 하는 종목들을 보시면 좀 더 나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그 추천 종목 위주로 포트를 정하고 그다음에 다른 종목은 웬만하면 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일같이 AS 해주는 방송은 저희 방송뿐이 없으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뭐 시장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얘기했지만 미연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가가 올라갈 때만 수익 내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도 수익 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어제도 얘기했지만 나스닥 인버스 쪽으로 국내 인버스보다는 나스닥 인버스도 천천히 보는 전략도 맞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잘 보는 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져요. 종목보다는 지수 방향, 고점에 있는 거를 밑으로 보는, 하방으로 보는 그런 전략 짜는 것도 지금 현 시점에 맞다 이렇게 판단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이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챔피언 종목 전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목표가 거의 상단에 근접해 있고요. 코아스템도 수익 실현의 자리를 다시 한번 언급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유튜브 이데일리 TV 라이브 방송에서도 실시간 전략 댓글도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영구 전문가였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자, 김영구 전문가의 종목 전략을 더 다채롭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9시 40분 주식 챔피언쇼에서 진행됩니다. 매수, 매도하고 싶은 타이밍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직접 상담 신청해 보세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수급으로 시장을 똑똑하게 읽는 스쿱 스나이퍼입니다. 어제 시장 상황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장 초반에 2%, 1% 넘게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다가 하락으로 전환을 했다가 그래도 장 막판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들어와 주면서 상승세로 거래를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 개인들이 다시 사기 시작했고요. 어제 외국인들은 장 막판에 다시 순매수로 전환을 해줬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3,700억 원 넘게 순매도를 하면서 코스피가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마지막에 강보합권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에서도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개인이 970억 원, 외국인이 159억 원 정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기관은 코스닥에서도 역시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코스닥도 일단은 어제는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이제 돌아올 사인들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라고 어제 수급 스나이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인이 또 하나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기환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인가 시장에서는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 달러 약세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전반적인 평가였는데요. 자, 이제 1,100원대로 환율이 내려갈 초읽기에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환율이 1,204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1,190원대로 다시 내려올 수 있을지 시장에선 그 타이밍이 언제가 될지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반적으로 원화가 강세일 때 외국인의 자본이 유입이 많이 됩니다. 환율이 내려갔을 때 외국인들이 환차익과 주식시장에서의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원화 강세가 나타날 때 우리 시장으로 들어와 주기 마련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 상승의 차익과 환율 하락의 환차익까지 함께 얻을 수 있는 여건 때문에 이 환율이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달러 강세가 그러면 이제 끝나가는 것인가?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원화 강세 시장이 나타날 것인가? 시장에서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 달러 강세가 끝났을까요?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유럽 쪽에서 유로화 강세가 조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미중 경제 전쟁으로 번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 그리고 미국의 5월의 실업률도 정점을 찍을 것이다. 그 뒤로는 조금씩 실업률이 줄어들 것이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유가 감산 합의가 있으면서 유가도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 때문에 달러 강세가 이제는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분석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외국인들이 환율을 보고 우리 시장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 시장이 잘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바로 주인공이셨을 텐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시장에 들어와 주면서 로컬이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내부의 투자자들이 우리 코스피 시장을 2,000선까지 끌어올렸는데 자, 이제 환율이 좀 안정이 되면서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 증시는 조금 더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자, 부국증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낙폭 과대주가
각광받는 초반 유동성 장세 그리고 코로나 장세를 지나서 이제는 외국인 수급 장세로 넘어가는 과도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언제 들어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라는 것이 부국증권의 평가였고요. 자, 하지만 환율이 조금은 더 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1,200원대에 있고 1,190원, 80원 이때뿐만 아니라 조금 더 환율이 내려가 줘야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와 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코로나19 이전이었던 1,150원대로 복귀할 수 있느냐, 이 포인트가 외국인 컴백의 중요한 변곡점이고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었습니다. 1,150원대의 환율이 어느 정도, 어느 시점에까지 확보가 될 수 있을지 잘 주목해 보셔야 하는 포인트고요. 자, 그렇다면 어쨌든 환율이 좀 안정화가 되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어디에 투자를 할까요? 자, 부궁증권의 전망을 또 체크를 해봐야 할 텐데, 자, 일단은 달러 강세가 피크아웃하고 원화 강세가 본격화되는 초기에 강세를 보였던 업종, 과거의 사례를 지켜봤을 때 이런 업종을 주목을 해봐야 하고, 여기에다가 또 겹쳐서 코로나 사태로 많이 매도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업종,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고 있는 겹쳐지는 교집합인 부분이 바로 반도체, 은행, 증권, 건설, 정유, 철강, 유틸리티 업종, 이쪽을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부국증권은 이야기를 했고요. 자, 다음은 하나금융투자의 이 환율과 외국인 수급과 그리고 투자의 연결고리를 살펴본 이야기인데, 2010년 이후에 환율과 외국인 순매수를 잘 접목을 시켜봤을 때 환율이 1,180원에서 1,200원대에서는 외국인들이 반도체와 자동차를 순매수를 많이 했고, 1,160원에서 80원대로 떨어졌을 때는 조선과 디스플레이, 그리고 더 환율이 하락해서 1,140원에서 60원대이면 소프트웨어와 건설업종을 많이 순매수했다는 것을 힌트로 얻어보면 좋겠다라는 하나금융투자의 전망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수급 스나이퍼였습니다. 네, 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아침에 나온 증권사 내용 바탕으로 오늘 얘기 드릴 텐데요. 유통업종에 대해서 섹터별로 자세하게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눈에 띄어서 선정해봤습니다. 오늘 여의도 타임즈는 이렇게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유통업 중에서 무엇일지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코스피와 유통업인데요. 초록색이 코스피고 이 검정색이 유통업인데 급격히 떨어졌다가 반등 세 드라마틱하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시장은 저점에서 48% 회복을 했고 유통업종도 저점에서 42% 상승 회복을 했는데 고점 부근에서는 코스피는 5% 그리고 유통은 20% 아직은 남아서 상당히 부담은 적다. 유통업종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 부분인데요. 유통업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장 수익률을 하회해서 나타난 흐름들이 있습니다. 유통업 전반적으로 연초 대비 시장 수익률이 12% 하락하는 와중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떨어졌고 대신 유난히 이 플러스를 기록한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 보면은 GS 리테일이고요. 보면은 NS 쇼핑이고요.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선방했기 때문이고 NS 쇼핑은 부동산 개발 기대감 때문에 오른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 예상 밸류에이션 이 기준으로 봤을 때 편의점 그리고 면세점은 비슷한데 홈쇼핑은 저평가될 것이다라는 예상 분석 더해지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만나봅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코로나19 유통업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까 이 부분인데 V자 받는 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도 시간 문제일 뿐 대부분의 종목들은 기업들은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통업 투자 전략은 투트랙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수는 고가 소비가 조금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력 있는 소비자가 마구 쇼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아시죠? 단기적으로 반등을 했는데 역대급 개인 투자자들
투자자들이 확대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서 일단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성공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 쪽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수요가 튼튼하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의 관건은 면세점에서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호텔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그동안은 정체됐습니다만 호텔신라 2분기 실적에서 가능성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내수 고가 소비, 앞서서 고가 소비 더 강해진다고 했는데 요거와 면세 회복 기대한다라는 부분이고요. 현대백화점은 고급 백화점, 명품 이런 섹터로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명성의 원조, 면세 부담도 가장 적다라고 얘기되고 있어서 정체된 이 종목들의 반등 탄력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 부분인데요. 면세점 주력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대로 정체가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세 가지 과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면세 재고 처분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공항 임차료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중국 하이난 면세 확대 이슈인데 하이난 자유무역항이 건설이 됐어요. 이게 이슈가 되는 이유는 이 부분입니다. 사실 면세점의 큰 손이라고 하는 게 중국 따이공입니다. 보따리상. 그런데 중국 쪽의 하이난 자유무역항이 건설이 된다면 기존 이 경제와는 좀 다른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따이공들을 뺏길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우선 면세 재고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수 쪽 그리고 삼자 반송, 내수 판매하고 삼자 반송을 통해서 한시적으로 수출을 확대할 것이다라는 그 걸림돌 제거 이런 부분이 있고요. 공항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8월까지 공항 임차료를 5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따이공 뺏길 수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수요와 그리고 여러 가지 기조를 봤을 때 그렇게 큰 영향은 비치지 않을 거고 이런 이슈는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리스크여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어서 한편으로 이 분석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면세점, 편의점 이 대표주의 시총 비중을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초록색이 면세점이고요. 까만색이 편의점인데 어느 시점부터 편의점이 좀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요. 성장도 중요하지만 수익이 더 중요하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수익성에 있어서는 편의점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덩치 큰 이 편의점주 같은 경우에는요. 주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GS 리테일과 BGF 리테일을 선정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초록색이 GS 리테일입니다. 어느 순간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수익성이 강화됐기 때문에 덩치가 큰 애들 중에서도 긍정적인 흐름들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업부, 이 매출을 합산, 이 사업부를 통합해서 하는 흐름들도 있었고 이 효율을 개선하는 흐름들로 수익성을 개선시키기 때문에 이 시장 안에서도 긍정적인 흐름들이 GS 리테일에서 나타날 수 있죠. 결국 성장보다는 수익이다라는 게 이 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다음으로는 백화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회색이 백화점인데 가장 많이 타격을 받았으면서도 가장 가파르게 V자 반등을 한 게 바로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3월인데요. 3월 같은 경우에는 40%가 떨어졌는데 가파르게 반등하면서 4월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5로 반등세가 가팔랐다라는 점에서도 백화점 보시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고가 이런 부분에 수요가 조금 더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서 백화점 무시할 수 없는 모멘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탑픽 관심 종목 3종목을 언급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호텔신라입니다. 매수하라라고 얘기했고 11만 원을 유지하라라고 전략을 세웠는데 면세업이 회복을 했을 때 가장 크게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2분기 공항 임차료가 감면이 된다. 50% 그리고 삼자 반송 이런 부분으로 실적의 숨통이 트일 것이다.
것이다라고 예상되면서 중국인 수요에 대한 플랫폼 경쟁력은 한순간에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하이난 이슈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신세계는 매수하라라고 얘기하면서 37만 원 유지 전략을 얘기했는데요. 면세점, 백화점도 회복만 남았으니 이제는 터널을 뚫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가 소비에 대한 개념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렇게 됐을 때에는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백화점이고요. 면세점 사업도 숨통을 트일 여건이 조성됐다고 하면서 역시 같은 이유입니다. 공항 인차료, 3자 반송 이런 부분 내수 판매 가능하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 부분이에요. 현대백화점인데 물론 목표 주가는 하향했습니다만 10만 원 기억을 해보시고요. 현대백화점은 고급 백화점의 전통 강자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 타격은 있었습니다만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 레버리지 있는 효과이고요. 공항 면세점 연말 정도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부담은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자, 유통주에서 어떤 섹터를 볼지 오늘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 중에 세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꼭 참고하시면서 오늘 시장도 대비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 이상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스캔들입니다. 오늘은 JTJ 파트너스 양태준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이슈 이야기로는 오늘은 엔터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일에 트와이스가 새 앨범으로 컴백을 했고 이제 곧 이어서 레드벨벳 유닛 그리고 블랙핑크까지 대형 아이돌들의 컴백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대감은 그 이전부터 생겨난 것 같은데 엔터주도 좀 어떤가요? 우선은 이제 그동안에 뭐 SM, YG, 뭐 JYP 이렇게 뭐 큰 대형 기획사들 로 이제 좀 구성이 되어 있다가 네. 최근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방탄소년단 관련해서 이 빅히트에 대한 상장에 대한 네. 부분들이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또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엔터주에 또 새로운 또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과거에 SM이라든지 JYP, YG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네. 상장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코스피로 상장을 추진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이제 대형 엔터사가 생겨남으로써 실질적인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엔터주를 좀 이끌어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로만 봤을 때는 SM이 거의 뭐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많이 좀 이끌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SM 같은 경우에는 종합 엔터사로 좀 가기 위해서 좀 많은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에 빅히트가 상장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이제 그 엔터주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재편이 되고 네. 분위기 또한 또 긍정적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또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걸그룹에 대한 또 컴백에 대한 부분들 실질적으로 어제만 놓고 봤을 때에는 SM 같은 경우가 2.7%대, 그리고 JYP가 2.3%대, YG엔터가 거의 6%대에 가까운 이제 6% 넘는 상승에 대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만큼 엔터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엔터주가 최근에 반등 시도를 하고 있고 특히나 빅히트가 코스피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야말로 엔터주에 있어서는 상징적인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두는 게 좋겠다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종목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농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심은요 코로나19 수혜 섹터인 음식료 업종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집콕 쪽이 증가하면서 과자 매출도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농심 또 어떠한 상승 모멘텀이 있을까요, 차장님? 우선은 뭐 코로나19도 있고요. 뭐 집콕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과거에 기생충 영화로 인해서 라면에 대한 매출도 급격하게 네. 늘어났죠. 너구리와 짜파게티에 대한 부분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때가 이제 성장의 뭐 초기 단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농심만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뭐 개별주 느낌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음식료 업종들 같은 경우가 지난 코로나 사태, 즉 3월 중순에 급락이 나왔는데 그때 이후부터 다시 한번 50% 넘게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농심을 포함한 전반적인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고 있고 아무래도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이제 많은 수혜를 좀 받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정부 지원금도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 지원금으로 인한 또 실적 개선도 충분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농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음식료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은 실질적으로 지금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농심을 포함한 전체 음식료 업종 자체에 대한 계속해서 관심도 늘고 있고 앞으로 기대할 것도 늘고 있다 설명해드렸습니다. 특히나 정부 재난지원금으로 소비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 농심으로 다시 돌아와서 가격 전략을 세워보면 좀 많이 올랐잖아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우선은 지금 기관들 매도가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익 실현 관점에서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종가가 31만 8,500원인데 지금 기관들의 매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좀 강하게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평선을 좀 지지해주면서 정배열 구간으로 들어서려는 모습들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월봉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즉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상승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쌍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궤도로 올라서는 부분들, 즉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도 이제는 상승 궤도로 올라서려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력도 더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의 매도로 인한 부담감은 있지만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 즉 외국인들이 들어옴으로써 기관들도 매도를 멈추고 다시 한번 매수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러한 타이밍도 충분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홀딩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꾸준하게 유지하시면서 농심 같은 경우에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두셔도 괜찮겠다 설명해드렸습니다. 농심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더 많은 이슈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11시 50분에 진행되는 새빨간 스캔들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스캔들은 JTJ 파트너스 양태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굿모닝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이제 8시 45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오늘 시장 상황이 어떻게 또 펼쳐질지 일단 오늘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은 역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불구속 구속을 면하면서 이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가장 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호가상 보니까 삼성그룹주가 대부분 올라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이 우려감이 일정 부분 완화가 되면서 네. 재평가가 가능할지까지 타진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미국 따라서 우리나라도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함께 올라줄 수 있을지 또 갭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어쨌든 저희가 잘 이 부분 파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은 양대 축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반밤에 뉴욕 증시가 상승을 했고 네. 삼성의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서 삼성 관련 종목들이 상승해 줄지 한편으로는 또 만기일이 또 얼마 남지 않았기 맞아요. 때문에 네. 만기일과
이스라엘과 관련된 리스크라든지 북한 리스크도 또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축 과연 어느 쪽의 힘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 줄지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호가상 보니까 대북 관련주는 우수수 떨어지고 있고요. 방산주가 튀고 있습니다. 네. 이런 흐름들이 개장에서는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칠지 저희가 자세한 진단해드릴게요. 네. 네. 자, 그러면 또 최고의 경제 패널들과 함께 저희 개장 체크해드리도록 해야겠죠. 네, 굿머니로 좋은 수익 내시고요. 개장은 이데일리 TV와 함께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그럼 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챙겨야 할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시장에서 살펴봐야 할, 개장 전에 체크해봐야 할 이슈들을 경제적인 펀더멘털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역시 이 얘기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새벽에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이러면서 시장에 오늘 어떤 영향을 줄지가 가장 초미의 관심인데요. 일단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시나요? 일단 뭐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일단은 뭐 실제 외국인들이 이제는 움직임이 중요한데, 사실 어제만 보더라도 사실 삼성전자 주가가 좀 떨어진 이유는 외국인들이 사실 매도를 좀 던졌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계속적으로 올랐거든요. 한 10일 정도 계속 올랐기 때문에 이제 피로감이 좀 있죠.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부분이 있겠고, 또 한 가지 뭐 구속이 됐다 아니면 불구속이 됐다. 그 여파가 사실 제한적인 게, 어차피 삼성은 전문 경영인 시스템으로 갑니다. 그래서 총수가 뭐 구속이 됐다 해서 아니면 불구속이 됐다고 해서 그렇게 뭐 실적에 영향은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여기서 좀 팩트 체크를 하나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뭘까요? 과거에 그 2017년도 2월에 이종 부장이 이제 구속이 됐을 때에 그 이후에 굉장히 그 냉소적인 어떤 반응이 있었어요. 시장에서. 뭐냐면 뭐 기업 총수 구속이 돼도 주가는 오히려 더 오르네. 이런 어떤 반응이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팩트가 아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이제 조사를 좀 했는데, 첫 번째 구속영장 심사가 17년도 1월에 있었습니다. 네. 바로 18일에 있었는데, 이때 심사받고 간 날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소폭 하락했고, 17년도 1월 19일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 같은 경우에는 기각이 됐죠. 오늘처럼 이제 기각이 됐는데, 그때의 삼성전자 주가는 1.46%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날이죠. 다시 이제 소폭 하락하고, 그 이후에 4거래일 연속 이제 상승한 바가 있었고요. 또한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을 때, 그때 2월이었죠. 2월 16일에 그때 심사를 받았을 때에 이제 소폭 상승했습니다. 한 0.8% 상승했다가 17일 새벽 5시였어요. 구속됐다. 딱 네. 소식이 나오자마자 그날 이제 삼성전자가 하락을 했는데 마이너스 0.42%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소폭 하락을 했죠. 그래서 실제 그렇게 되고 20일 날에는 이제는 좀 다시 한번 상승하는 기조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일에는 아무래도 구속이냐 불구속이냐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좀 변동성이 좀 있었다고 보는데, 근데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삼성전자 그룹과 반대로 움직였던 주가가 있어요. 바로 신라호텔, 바로 호텔신라죠. 예. 네, 호텔신라 부분인데, 재밌는 게 이부진 회장의 호텔신라가요, 그날 1월 18일 날 처음 구속심사를 받았을 때 삼성전자 주가는 떨어졌는데, 그때 호텔신라가 2.76% 상승을 했습니다. 네. 또 반대로 보자면요, 19일 날 기각 결정이 나왔을 때 삼성전자 주가가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호텔신라가 그때 4.75% 하락을 했어요.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러면 두 번째 구속심사 있었을 때 실제 구속이 됐잖아요, 이제. 어떨 때냐면 2월 17일 날 새벽
5시에 구속이 됐는데 네. 그날의 호텔신라 주가가 0.96% 소폭 상승한 다음에 연속 거래일 5거래일 동안에는 무려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시장에서 보면 뭐 경제학적으로 보면 뭐 대체제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 네네. 이렇게 좀 반대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갖고 오늘 아마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호텔신라 주가도 같이 한번 보시면은 재밌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아무래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뭐 이부진 사장의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 내에서의 대체제와 관련된 그런 심리 때문에 주가가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은 또 일단은 뭐 예상 체결 지수이긴 하지만 삼성전자는 한 0.9% 정도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반면에 호텔신라도 한 0.24% 상승세를 나타내 줄 것으로 보면서 오늘은 또 그런 양상이 안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좀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진 않습니다. 이러다 보면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어떤 부분을 좀 삼성 쪽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역시나 삼성전자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바로 이제 반도체 부분, 네. 그리고 2030 비전을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자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역시나 이제는 언택트 부분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꾸준하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이제 컨택트다. 이제 다시 대면 산업, 그쵸. 대면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은 하지만 기본적인 뉴 노멀이잖아요. 이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언택트에 대한 기대 심리 또 언택트에 대한 세상에 대한 기대는 버리지 않는 게 현명하다. 그 중심에는 바로 삼성전자가 있고요. 이재용 부회장의 광폭 행동을 분명 할 거예요. 뭐 그 예전에도 한번 이제 정의선 그 부회장과 함께 네. 배터리에 대한 부분도 같이 얘기 나눌 것. 때가 그쵸. 그때 이제는 국민들이 대국민 사과한 다음이었거든요. 네. 또한 시안공장도 갔었잖아요. 그쵸. 그때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아웃세도도 시안공장 갔을 때도 그 당시에 이제는 시기가 굉장히 적절했었는데 이처럼 광폭 행보를 분명히 할 겁니다. 이제는 불구속 심사가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삼성전자의 미래의 가치에 대한 부분 더더욱더 시장 참여자를 봤을 때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삼성전자가 끊임없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C라든지 IM이라든지 DS 거기에 이제 전장 부분의 하만까지 이렇게 조금 계속적으로 관심을 계속적으로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좀 기대가 좀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좀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과거에 뭐 2년 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뭐 구속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정치적인 이슈와 굉장히 엮여 있었기 때문에 국민 감정도 그다지 좋지가 않은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뒤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해 삼성의 행보가 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이번에는 확실히 또 여론이 좀 다르다라는 그런 느낌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내에서의 드라이브를 걸고 조금 더 본인이 원하는 삼성의 큰 그림을 그리는 행보가 더 가속화되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요. 왜냐하면은 지금의 하만 부분, 그러니까 전장 부분이잖아요. 네. 삼성이 미래차에 대한 아젠다를 꺼낼 수 있었던 게 이재용 부장이 구속되기 전에 하만 부분 인수 결정하고 갔기 때문에 그쵸. 지금의 삼성전자가 하만, 전장, 또 미래차의 담론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결정적인 그러니까 결단이 빨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기업의 이 큰 기업의 결단력이 사라지게 되면 그 정도로 기업 가치가 훼손되는 거고 이재용 부회장이 통 큰 결단을 계속 내릴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삼성전자가 미래 시장을 선점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밖에 없고 이게 결국에는 기업 가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크다는 게 이런 어떤 요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일단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을 면했다라는 소식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투자 측면에서 삼성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할지 권혁중 평론가와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함께 그려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개장 또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한 5분 정도가 남았는데 이재 앵커와 함께 오늘 시장 또 어떻게 움직일지 삼성 관련 종목들은 또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지 이재 앵커 전해주시죠. 네, 지금 개장 이전 6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맵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이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삼성전자 그룹주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인지 현재 동시호가상 봤을 때 플러스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의 불확실성 완화 예상 또한 해볼 수 있는데 어떤 관점이십니까? 네, 일단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가능성을 아마 시장은 낮게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예상대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전에 이런 분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되면은 삼성물산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논리가 있었는데 그 논리에 대한 근거를 보면은 구속이 됐을 경우 삼성그룹의 최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의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부각되니까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 매입 수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개념이었죠. 하지만 제가 삼성전자를 말씀드릴 때 항상 언급드리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는 이제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그래서 설령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다라고 하더라도 삼성그룹주의 지배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흔들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구속 여부가 이제 이뤄지지 않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에 궁극적으로 그렇게까지 큰 영향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든 불확실성이 해소는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물산에도 어쨌든 주가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사실 삼성물산이 삼성그룹의 정점에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그렇게 높은 가치를 받지는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대형 기업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물산의 가치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계기 이런 부분을 마련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 완화를 계기로 삼성물산의 주가 우상향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최근에 이제 주가가 바닥권을 찍고 좀 올라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삼성이 추구하는 그 신산업에 대한 드라이브 강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가져갈 수 있겠죠. 특히 하반기에는 이제 비메모리 관련해서 100조 원 이상의 엄청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외형 성장 기대감까지도 같이 좀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삼성그룹주 전반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이 2192선에서 0.3% 상승하면서 출발 예상하고 있고요. 호사 시장이 어제 장중 최고점이 754선이었는데 이를 뛰어넘어서 755선에서 756선에서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북한의 이슈가 있는 거죠. 12시부터 청와대를 포함해서 모든 연락선을 차단하고 폐기하겠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롭템이 3.8% 약세, 좋은 사람들이 4% 약세, 현대엘리베이터가 2.7% 약세 흐름으로 출발 예상되고요. 아난티도 5.7% 약세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방산주는 탄력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죠. 빅텍이 13% 넘는 급등세, 스페코가 9% 강세, LIG 넥스원이 2.6%,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 가깝게 출발 예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비는 완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북한이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그 직접적인 공격 아마 계속 진행할 것 같아요. 언론적으로도 언론 플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 남한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언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북한은 이제 우리나라에 불만이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미국에 불만이 있다. 이런 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도 이제 원하는 대답을 많이 듣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협상이 계속해서 교착 국면에 있었는데 어차피 북한은 우리나라와 말을 해서는 해결될 부분은 없다. 그래서 미국과 직접적인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움직임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 따른 대답을 안 줬죠. 그리고 여기서 또 불확실성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입니다. 그러니까 11월 달에 있는 이제 미국의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어요.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아주 오랫동안은 김정은 체제가 유지가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빠르게 이제 협상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일단 재선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올해까지 아마 그 북미 관계는 계속해서 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방산주 급등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지만 방역주는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제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사우디 자체 감산 중단 이슈가 있었는데요. 오늘 SK이노베이션은 0.8% 그리고 GS 0.12% 오히려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요일 시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0.7% 어제 대비 15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2200선 바짝 근접하고 있는 상황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일중 최고점이 754선이었습니다. 1년 1개월 만에 750선을 회복했는데 어제 대비해서 조금 더 뛰면서 0.5% 상승 756선에서 기록을 깨면서 출발된 상황 나타내주고 있죠. 자, 달러 환율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달러원 환율 보면요. 외국인의 귀환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대비 7원 15전이나 하락하면서 워낙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00원대가 붕괴됐습니다. 1,197원 90전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1,100원대 진입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는 흐름들. 오늘 워낙 강세 현상에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의 방향성 중요하고요. 일본 증시는 어제 1% 강세 흐름이었다가 오늘 쉬어가는 흐름 장 초반에 나타내주고 있죠. 0.18% 약보합과 하락 출발하면서 23,134엔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어제 109엔대였는데 108엔대로 내려오는 상황 나타내주고 있네요. 자, 전반적인 화요일 시장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2200선을 넘어서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역시 뭐 나스닥 지수가 그 신고가를 뚫다 보니까 네. 미국 증시의 연동성이 어느 정도 있는 국내 증시도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이제 유동성 장세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뭐 물론 불확실성은 많습니다. 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뭐 미국 내 시위, 뭐 나빠지는 경제 지표 이런 부분들 모두 다 불확실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시장은 국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각국의 저금리로 풀린 엄청난 유동성, 어차피 갈 곳이 없죠. 그래서 주식시장으로만 쏠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예측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면 상승하는 흐름에 몸을 실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그 밸류에이션 부담이 생겨서 하락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식시장에 참여하지 않으면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찌되었던 간에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에 임하셔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도 많이 안정이 됐죠. 특히 이제 미국 나스닥 지수가 역사적 최고점까지 올라가면서 PER, 밸류에이션 부담이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환율 안정, 미국 증시 부담, 이 부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신흥국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 아직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움직임은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도 기조는 확실히 완화가 됐어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 쪽에서도 국내 증시에 대한 시각, 이런 부분들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수급 개선이 추세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대로 낙폭과대 경기 민감 대형주들, 철강주 혹은 이제 뭐 자동차주, 화학주 혹은 이제 유통주까지도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정유주의 흐름을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방해주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 유가의 등락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이제 정유주를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제유가가 바닥을 찍은 것, 그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40달러 선에서 공방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정유주가 크게 무너질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우디가 뭐 자체 감산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슈가 있었지만 앞으로 이런 이슈가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유가는 급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은 해소됐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제 정제 마진인데 아직까지도 정제 마진은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제 마진이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 더 이상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횡보 아니면 반등 두 개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정유주는 앞으로 악재보다는 호재가 나올 것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S-오일이라든지 뭐 GS, SK이노베이션을 포함한 이제 정유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가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중요한 이슈들이요. 52주 신고가에도 내포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주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가 된 흐름들을 받아가는 걸까요? 일단 삼성물산이 2%,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4% 상승하면서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는데 이 두 종목이 장 초반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로부터 770억 원에 7,700억 원입니다. 정정해드리고요. 이 규모의 공사 수주 소식도 공시로 알렸으니까 이 부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빅텍이 오늘 강하죠. 방산주 14%, 15% 넘는 급등세로. 다만 시가 대비 상승폭은 약간 줄면서
음봉의 흐름이지만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저희가 굿머니를 통해서 또 많이 말씀드린 종목이 하나 있는데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입니다. 혼주란의 판매 호조 더불어서 하반기 신제품 리주란의 출시 모멘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현재 3% 강세 흐름으로 59,500원 선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뚜렷한 그런 시장의 특징이 52주 신고가에 현재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예. 네, 오늘 특이점을 보시면 이제 네. 우선주가 일제히 급등한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네. 하나솔루션 우선주, 유한양의 우선주, 현대건설 우선주, 한화 우선주 20%에서 상한가까지 도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우선주가 급등하는 시장은 별로 좋은 시장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보통 상승 랠리의 끝물 혹은 이제 이슈가 마무리되는 구간 이럴 때 이제 우선주가 단기간에 급등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걸 이제 좋게 해석하면 시장은 어떻게든 매수할 종목을 찾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더 이상 저가 매수할 종목이 없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적은 우선주를 급등시켜서 수익을 내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오늘의 우선주 급등 현상이 이제 단기에 그친다라고 한다면 너무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가능성 생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최근 자동차주 확실히 강하죠. 쌍용차 같은 경우 이제 재기에 대한 기대감 커지면서 오늘 7% 정도 강세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슈가 덮쳤을 때 소비가 가장 빠르게 줄어드는 건 내구 소비재입니다. 그래서 내구 소비재의 대표격이 자동차거든요. 중국에서의 판매량 급감, 거의 90% 이상 판매량이 급감되기도 했는데 5월 달부터 중국 내에서 완성차 판매량 회복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제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자동차 판매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현대모비스와 같은 종목군들 꾸준하게 우상향 이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협주는 이제 약세권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경협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비중 축소 관점으로 보셔야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일양약품 우선주, 삼성 SDI 우선주, 오늘은 우선주 강세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두 종목이 오늘 장 초반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 시장에서 다산 네트워크스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6% 이상 상승하면서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2분기 영업 적자가 주가에 이미 선반영됐다라는 아침 증권사의 리포트도 눈에 띄었고요. 3분기 이후는 실적 전망이 긍정적이다라는 포인트도 있었습니다. 일본 통신사들로부터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전 세계적으로 트래픽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광수요가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현재 6% 강세 흐름으로 8,450원 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외에도 빙그레 여름 특수주로 보이면서 66,500원 선을 기록하고 있고요. SK텔레콤 5G 상용화 1년 만에요. 이 가입자가 처음으로 300만 명을 달성했다라는 호재가 있었는데 5G 점유율 10%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통신주 상에서 강하고요. 0.7% 상승하면서 22만 4천 원 선을 현재 보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외국인 코스피 시장에서는 소폭 매도의 흐름으로 21억 원 그리고 기관이 61억 원 매수하면서 매매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수급적인 포인트 조금 듣고 마무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일단 수급적인 상황은 아직은 완전히 돌아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외국인이 그 거래소 시장에서 21억 정도 매도였다가 지금 방금 순매수로 이제 돌아서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외국인이 이제 매도 규모가 줄어든 것 이것은 이제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예.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 이후에는 수급이 조금 더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 수급 안정에 대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역시 환율이에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꾸준한 우상향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가파른 안정세를 보인다는 것 이것 자체가 국내 시장에 들어온 외국의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고 국내 주식을 살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좀 개선될 것 같고 반대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을 조금씩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차익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개인 수급만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급등했던 종목, 이런 종목군에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군을 매수하는지 그런 종목군들을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이 가장 무난한 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코스닥 시장은 연중 고점을 깼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시각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현재 코스피 시장이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면서 2210선까지 터치한 상황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장 분위기 살펴드렸는데요. 경제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앞서서 살펴보셨듯이 오늘 환율도 좀 체크를 해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현재 1196원 선까지 환율이 내려오면서 좀 안정화되고 있는데 환율이 좀 안정되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붙어줄 수 있고 이러다 보면 저희가 또 관심 가져야 할 업종이나 종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쪽을 좀 보면 될까요? 저는 역시나 환율과 관련된 금융 섹터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시장을 봤을 때 투자할 때 가장 큰 어떤 포인트가 바로 환율입니다. 이제 환율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할지 어떻게 할지 이제 결정을 하는데 지금의 환율, 즉 원화 가치 상승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원화 가치 상승이 한다? 그러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사실 환차익도 노려볼 만한. 그러니까 앞으로 더 원화 가치가 상승할 거야. 이제 예측이 된다 그러면. 그게 이제는 본인들의 이제 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면 더 들어오거든요. 사실 달러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화 가치의 상승 기조가 된다면 역시나 금융주에 대한 섹터가 굉장히 좀 각광받을 가능성이 더욱더 크다. 워낙 안 좋았거든요. 코로나19 이후에 워낙 금융 sek터가 사실 안 좋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제 외국인들이 돌아오게 되면 가장 큰 관심을 받을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원화 환율이 조금 안정이 되면서 금융 섹터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언급을 해주셨고 저희가 아까 삼성 관련 이야기 좀 했는데 네네. 삼성 관련 그룹주들이 다 오르는데 호텔 신라만 빠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간 체크해본 그런 흐름이 좀 맞게 나오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개장 상황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제 또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삼성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물산, 삼성전자까지 2%대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이외에도 제일기획, 삼성중공업도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 중공업도 좋은 흐름. 반면에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0.8% 정도 좀 하락세, 멀티캠퍼스도 0.4%대 조금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개장 상황 일단은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 할지 이재 앵커와 함께 살펴봐야 할 텐데 이재 앵커가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제시한 오늘 살펴봐야 할 종목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 앵커 전해주세요. 네, 종목 팩토리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엄선한 종목, 오늘의 장중 흐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세 종목 선정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이영재 이데일리 온 전문가가 적정 고수의 관심 종목에서 성우 하이텍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 종목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고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OEM 이런 사업에서 선발 주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객사들 현대차, 기아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외 매출을 다변화시키기 위해서 폭스바겐 그리고 BMW 이런 쪽에도 자동차 부품을 납품 중입니다. 차량 경량화에 대해서 연구하고 특허를 받는 그런 호재도 있었고요. 신규 시장 선점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하는데 매수가 3,360원, 목표가 3,700원, 손절가 3,500원 라인으로 현재 주가 흐름 만나보겠습니다. 자, 성우 하이텍입니다. 현재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0.45% 오르면서 3,36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우 하이텍이었습니다.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선광입니다. 이데일리 온 황주명 전문가가 새빨간 스캔들에서 선광을 제시를 했습니다. 각종 화물 서비스 사업을 하면서 종합 물류 기업으로 발돋움하면서 현재까지 그 위치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자사주 취득 공시를 냈는데 규모가 50억 원이었습니다. 1분기 실적을 보니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하면서 긍정적인 실적 성적표를 받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항만을 통해서 모든 화물에 대해서 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매수가 15,500원, 목표가 17,400원, 손절가 13,000원 라인이고요. 선광, 오늘 흐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현재 1% 하락하고 있는데요. 시가 대비 하락폭은 좀 나오고 있고요. 15,650원선 현재 주가입니다. 자,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픽토리 세 번째 종목은요. 주식공장의 배현철 전문가가 녹십자 홀딩스 지주회사를 얘기를 했습니다. 녹십자 그룹주의 지주회사인데 녹십자 MS, 녹십자 EM 등을 종속회사로 거느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코로나 이후에 바이오 그룹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자체적인 부각을 받았던 그런 종목이고요. 상승 후에 박스권 횡보 중이라서 매매 전략을 잘 임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매수가 22,500원, 목표가 26,000원, 그리고 손절가 21,000원 라인이고 현재 계좌 이후의 흐름 만나보겠습니다. 자, 녹십자 홀딩스입니다. 현재는요,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면서 0.6% 상승 22,900원 선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주회사 녹십자 홀딩스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잘 판단해 보세요. 자,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12시 50분 주식공장이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와 관심주를 모아서 경제 전문가와 기자의 분석으로 자세하게 분석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피셜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 어떻게 또 대응해야 할지 전략 자세하게 더 짜보도록 할 텐데요. 이데일리맵의 오현진 팀장, 경제평론가, 권혁중 평론가와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또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도 일단은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1% 넘게 상승, 코스닥은 0.3%대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일단은 삼성과 관련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불구속 기소됐기 때문에 삼성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 저도 또 중간에 보니까 한화 관련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방산과 관련된 섹터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수소차와 관련된 수소차 시장에 진출하겠다 이런 시장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화 섹터도 한화 그룹주들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오현진 팀장님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한번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상승 출발은 이제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죠. 네, 미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고 나스닥이 신고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타나는 흐름이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상승하는 종목의 섹터를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네. 미국 주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미국 종목을 관심 안 가져도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특정 섹터가 강했으면 그 섹터가 그대로 국내 시장에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간밤에 미증시가 상승했다라고 보신다면은 미증시 상승했으니까 이제 국내 증시 좋겠구나. 이 부분만 보실 게 아니라 어떤 sek터와 종목이 상승을 했는지 이걸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관련 있는 섹터나 종목군들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삼성전자나 이제 삼성물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인 출발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기소되지 않았다는 것은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삼성전자나 아니면 삼성물산이 아니더라도 삼성전자에 따른 그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예를 들면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파생적으로 같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쨌든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니까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 그 구속을 면했다,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둔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보다
전략보다는 반도체 장비주나 이런 부분들을 주목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한화가 이제 특징주로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방산 모멘텀도 있기는 한데 오늘 급등하는 것은 수소차 시장에 진출한다. 이 모멘텀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2018년 한화에너지 종합화학을 통해서 그 니콜라라는 미국 기업에 1억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니콜라라는 기업이 나스닥에 이제 상장을 했고 그 지분 가치가 좀 부각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 니콜라라는 기업이 그 수소 트럭을 수주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한화가 수소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지금은 시장에서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적극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 뭐냐면 친환경 관련주예요. 친환경 섹터는 뭘로 엮이던 간에 일단 엮이면 급등합니다. 그게 전기차가 됐든 수소차가 됐든 앞으로는 이제 뭐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확장될 것 같지만 지금은 전기차라든지 이제 수소차 관련으로 엮인 종목군들은 일단 급등하는 경향이 있고 간밤에 미증시에 보시면 또 테슬라가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약간 상승했다가 주춤했던 전기차 관련주 혹은 더 넓게는 수소차 관련주까지 이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움직이는 전기차 관련주라든지 수소차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미국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좋았지만 테슬라가 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거의 $1,000대까지 근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한화에서는 수소차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겹치면서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미국에서의 시장을 우리가 잘 연결해서 최근엔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최근에 또 미국 시장에서도 금융주들도 다시 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권혁중 평론가님은 우리의 금융주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세요? 충분하죠.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실수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뭐 말 그대로 헤지펀드 쪽에서도 실수했다. 이렇게 경기가 빨리 좋아질 줄 몰랐다. 그리고 유동성의 힘이 이렇게 돈의 힘이 강할 줄 몰랐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과거와 다른 이제 패턴이 보이고 있다라는 게 이제는 정말로 뉴 노멀이죠. 이제 새로운 게 일반화되는 어떤 이러한 세상이 왔기 때문인데 딱 금융주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 지난주만 보면은요. 일단 신한 지주 같은 경우는 한 16% 정도가 올랐고요.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가 5%, KB금융이 11%, 우리금융지주가 무려 한 10% 정도 이제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는 봤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오를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최저 금리잖아요. 그럼 기준금리 이렇게 낮은데 순이자 마진이 좋아질 수가 없죠. 순이자 마진이 떨어지는데 특히 은행 입장에서 순이자 마진은 수익성 평가 지표의 하나고요. 강력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은행권에 주식 투자했을 때 순이자 마진을 이제 항상 보시는데 좋아질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금융주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투자자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과거와 상식과 좀 다르기 때문이다 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뽑아보자면 역시나 첫 번째로는 세계 경기가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코로나19 딱 일어난 이후에 소홀했던 어떤 금융주들이 다시 한번 조금 두각을 좀 나타내고 있다.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역시나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원화 가치의 상승이 될 거야. 그리고 실제 지금 외환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원화 가치가 상승되고 있거든요. 환율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이 타이밍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이게 선순환 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계속적으로 원화 가치가 상승할 거야. 그럼 내가 지금 빨리 들어가서 더 오르기 전에 원화 가치가 더 가치가 상승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빨리 들어가야지 이러면서 환차익도 노릴 수 있는 부분. 그 돈이 결국에는 이제 원화로 바뀌면서 주식시장에 투자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굉장한 어떤 상승폭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세 번째로는 역시나 이제 개선된 미국 지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장된 그 이제 유가 감산 부분 무엇보다 또 전통적으로 배당의 매력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배당 수익률이 7%고요.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 배당 수익률이 6.7%인데 기본적으로 포스피의 배당 수익률 평균 한 2%대인데 이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사실 금융주가 다시 한번 조금 관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권혁중 경제평론가는 금융주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서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오늘 또 살펴봐야 될 것이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긴 하지만 뭐 지금 속보로도 나가고 있지만 북측에서
그래서 연락사무소 연락을 받고 있지 않다. 어제는 뭐 받았다, 받지 않았다 이랬는데 오늘 뭐 또다시 연락이 안 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뭐 북한은 미국을 타겟으로 뭔가 어필을 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 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냥 경협주는 보지 않으시는 게 사실 이제 제일 낫다. 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대선이 끝난 이후에야 뭔가 이제 구체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경협주가 추세적인 우상향을 보일 거면 사실 핵심적으로는 경협 사업이 뭔가 구체화가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경협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단기적인 뭐 저가 매수에 의한 기술적 반등 요 정도지 네. 이게 추세적인 반등으로 이어지기는 조금 어렵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고 경협주의 대표격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 현대 로템, 뭐 대아TI, 뭐 아난티 뭐 이런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을 기준으로 흐름을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일제히 개파락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낙폭을 조금 줄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단기 저가 매수 이상의 의미를 갖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북한이 완전히 우리나라와 앞으로 이제 끊고 지내겠다 뭐 이런 관점은 아니겠죠. 그래서 뭔가 협상에 대한 실마리를 뭐 열어놓기는 할 것 같은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뚜렷하게 어떤 쪽으로 나아질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제 이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북한의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특별한 대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 입장에서는 서두르기보다는 미국 대선을 보고 판단하자 이렇게 보는 관점이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방산주를 매수한다. 그것도 당연히 좋은 전략은 네네. 아니겠죠. 뭐 스페코라든지 빅텍은 역사적으로 봐도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급등하면 항상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진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안정해지고 뭐 방산 제품이 많이 팔린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빅텍 스페코 이런 종목이 아니라 뭐 후성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군들이 사실 방산 매출 비중은 더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참고하셨을 때 지금은 경협주든 방산주든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운 섹터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남북 경협주 뭐 북한 리스크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뭐 최근에 뭐 김정은의 메시지보다 김여정의 메시지가 조금 더 많이 나오면서 이것이 또 북한에 뭔가 변화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남북 경협주나 방산은 조금 시장에서도 좀 관심이 덜 갖고 있는 상황이고 워낙 시장이 좋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상승하고 좀 수익 얻을 수 있는 쪽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이데일리맵의 오현진 팀장,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장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이데일리온 주식 전문가들이 선정한 골수에피 관심 종목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급등 매매 전문가의 픽입니다. 제이스현 시스템인데요. 제이스현 시스템은 드론 제품을 판매하고 연구소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정부가 드론 택시 사용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혜 전망되고 있습니다. 드론 시장 규모 2040년까지 약 730조 원을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주가는 6,200원 지지 받을 경우에 급등 가능하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10% 이상 강세 보이면서 6,600원 선 위에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구미영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휴맥스인데요. 휴맥스 게이트웨이 사업과 자동차 전장 사업에 대한 실적 기대감 높다고 합니다. 오늘까지 주가는 4거래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은 서용원 전문가님의 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인데요.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일본 통신사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감 있다고 합니다. 어제 하루 조정받고 오늘 다시 한번 반등해주고 있고요. 장 초반 5% 이상의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종목은 이영지 전문가님의 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조산업인데요. 사조산업은 원약어업에서부터 레저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하고요. 기술적 돌파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까지 3거래 연속 오르면서 3만 원 선 초반대에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난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조 그룹주, 사조 시푸드 가지고 오셨는데요. 식품 급등주로 단기 매매로 접근해 보셔라라는 분석을 해주셨고요. 오늘 수산주의 강세 속에서 장 초반 8% 이상의 급등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이 선정한 고수의 픽 5종목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더 많은 종목들과 자세한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10시 50분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자 고수의 픽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굿모닝 이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가서 살짝 살펴보긴 했지만 한화그룹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화가 지주사가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전기 트럭과 관련된 수소 트럭과 관련된 이야기 여기에다가 북한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방산주들도 일제히 상승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네, 투자를 잘한 기업, 성과 기대감 때문에 오를 수도 있다는 거 오늘 한번 다시 확인하네요. 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상승한 것과 삼성전자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 이런 것들이 힘을 좀 더 받고 있는데요. 내일은 또 어떤 시장의 개장 상황을 나타내어 줄지 저희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저희 8시에 밝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네, 매일 아침에 굿모닝 앤 굿모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